정치톡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들, 소위 정권 실세들 가운데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실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차례 경험도 했고, 또 그분들에게 직접 그런 특권의식이나 기득권에 좀 젖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보수 쪽에 비해서는 정말 일부 소수일 뿐이다, 이런 변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의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행태가 끝을 알 수 없이 자꾸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오늘 폭로한 것은요, 추미애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시에 후원금, 이 정치자금입니다,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 조수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추미애의 정치자금 내역을 받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추미애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장녀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휴일에도 기자간담회를 5번이나 열었습니다. 많게는 25만 원이 넘게 사용을 했고요. 식사비였죠. 저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식사를 했고 또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좌관들이 대부분 결제를 하는데, 보좌관들과 이런 농담을 합니다. 기자간담회, 기자들과 식사했다라는 걸로 영수증 처리하기가 정치자금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도 그렇고 다 이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지 않는 자리는 제 이름은 꼭 넣지 마라, 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자간담회가 영수증 처리하기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시효가 5년이어서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치 활동하라고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이 후원금, 정치자금이죠. 이걸 자신의 딸 식당에서 사용했다. 추미애는 일남 2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외아들 서 씨는 황제 군복무 의혹으로 지금 시끄럽죠. 이번 이 장녀의 식당 정치후원금 사용 의혹이 또 터졌고요. 둘째 딸은 과거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비자를 앞당기려고 외교부를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들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다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도 없고, 처음에는 보좌관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보좌관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예요. 저도 오랫동안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를 지켜봤지만, 보좌관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시키는 일은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합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걸면, 민원을 하면요, 모든 것은 국회의원으로 이름으로 통합니다. 보좌관의 민원은 국회의원의 민원으로 통합니다. 따라서 보좌관이 자기 개인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보좌관의 독단적인 일 처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국회의원이 시키지 않는 일은 알아서 안 한다는 겁니다. 서민 자녀들에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죠. 조국, 추미애. 자기 자녀들은 용이 되어야 한다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 똑똑하고 귀합니다.
남의 자식도 똑똑하고 귀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공정은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없으니까 공정을 더 입으로는 크게 떠드는 겁니다. 서민당국대의대 교수요. 오늘 블로그에 아주 재미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풍자의 글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씁쓸해해야 할지 여러분들과 같이 어쨌든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라고 했죠. 서민 교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윤미향은 유관순 열사다. 신랄하게 비꼬입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제목은 안중근을 신성시하지 말자입니다. 내 편은 설령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무조건 지킨다는 소신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추미애 아들은 안중근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말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 이게 무슨 개소리냐, 안중근이 휴가 연장을 했느냐, 안중근 의사를 모독했다라고 펄펄 뛰지만 안중근 의사를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이런 태도야말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음모라고 비꼬았습니다. 서 교수는 난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안중근과 비교할 때 조금 더 모자람이 없으며 오히려 더 안중근보다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아드님께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휴가 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난 6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군 개혁을 몸소 이루셨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서 그동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던 공익 제보자가 사실은 단독범에 불과하며 반드시 붙잡아 처단해야 되는 인물임을 알게 해준 것도 이번 사태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 교수의 말은 계속됩니다. 안중근 같은 위인이라 해도 저 높은 바늘에 올려놓고 우르르 보게만 하기보다는 노력하면 나도 안중근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서 교수는 또 정말 감동적인 대목은 현 정부의 최대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이를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은 비리가 있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요직에 등용했는데 이는 장영실 등을 등용한 세종대왕의 해안과 정확히 일치하고 광흥창 팀을 만들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한 것은 세종이 집현전을 만들어 학문을 이끌게 한 것과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서 교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국민 성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유관순 열사라고 칭송했습니다. 유관순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 감옥에 간 것처럼 윤미향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돈을 벌다가 친일 세력의 준동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민 교수가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저 정신없는 민주당 의원들을 그냥 두고 갈 리는 없죠. 정청래, 김남국에 대해서 수천만 적폐들에 맞서 추미애 장관을 신박한 논리로 옹호하다 장렬히 웃음거리가 됐다. 백제 결사대를 이끈 계백장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청래, 김남국은 계백장군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현 정부 일부 인사들의 이런 특권의식에 쩔은 반칙과 특혜에 생활화된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